지금부터는 양지민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오늘 오전 또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지난 21일 이후 3일만 올해 들어서는 벌써 10번째 살포입니다. 장마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잠시 서풍 계열을 틈타서 풍선 도발에 나선 건데요. 양지민 변호사님, 그런데 오늘 이 오물풍선이요?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도 여러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맞습니다. 대통령실 경내에서도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사실 떨어진 적은 있었지만 경내에서 발견된 건 처음이거든요. 대통령실은 이 경내에 떨어진 다수의 오물풍선을 발견하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고요.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도 일단 수거는 완료했고 혹시나 뭔가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생방 대응팀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 물체의 위험성이라든지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위험성이나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대통령실 청사 안에 떨어진 만큼 사전 대응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많은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뭐가 들었을지 모르는데 위험할 수 있는데 저렇게 경내까지 떨어지도록 놔둔 거는 혹시나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군 당국의 입장을 보면요. 일단은 쓰레기 풍선을 공중에서 요격을 할 경우에는 이게 풍선이 터지면서 사실은 이 확장되는 치워야 되는 범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낙하 후에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관측 장비를 통해서 정확하게 위치라든지 어디에 낙하할 지점이라고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장소를 특정해서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풍선에 일단은 어떠한 물질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잘못 요격을 할 경우에는 더 이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낙하 후에 수거하겠다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이딴 도발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대응 중입니다. 특히 지난 21일 9번째 풍선이 살포된 뒤부터는요. 전 전선에서 이 대북 방송을 전면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합참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대북 확성기 방송은 그 방송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천천히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부 동요라든지 탈북 또 기강이 흔들리거나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그거 보면서 리장혁이 내 최애가 됐지 뭐야. 현빈 오빠 보면 볼수록 매력던다. 조 변호사님, 이 대북 방송 영상을 봤지만 오늘 북한이 또 10번째 풍선 살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도 대북 방송을 쉽게 접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재 군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에 따른다면 대북 방송을 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것이 대북에서 오염 풍선을 살포하는 게 그 이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남한에서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죠.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이 오염풍선을 살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확성기 공격을 시작한 셈이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강대강으로 지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부 여당이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국지전과 같은 그런 무력 충돌로 비화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조금 더 엄중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좀 재고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 국지전까지도 예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어디까지 좀 번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에는 북한 체제를 흔드는 굉장히 강력한 심리전, 무기가 된다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2015년 8월경에 북한이 그 대북 확성기를 상대로 고사포를 발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대응 사격을 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국지전적인 무력 충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자칫 잘못하면 남북 평화에 금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북 전단 같은 경우는 민간 단체가 보내는 거고 또 북한 당국이 보내는 게 오물풍선이기 때문에 이걸 좀 균형적으로 대조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 짚어드리고요. 북한이 날려보내는 오물풍선으로요. 시민들의 피해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들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만 2,6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통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양지인 변호사님. 그런데 아직은 이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상황인 것인데 이러한 예. 손해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보니까 지난달 28일부터 그리고 이번 달 12일까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받은 그 금액이 2,678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안전부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비비를 활용해서 만약에 이제 정확한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도 오물풍선 피해 보상을 위해서 이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